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이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들한테는 다정하게 대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가장 가혹하게 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모아이에서 함께 읽을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는 책입니다. 제목은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저자는 밀라논나 본명 장명숙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패션 디자인 유학을 떠나셨고 세계적인 패션 스쿨인 밀라노 마랑고니를 졸업하신 후 패션 업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꼭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몇 번이나 선생님의 삶을 뒤흔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 파도를 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해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70살 언저리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새 출발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설레는 삶을 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선량한 사랑의 서사를 이어가고 싶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 책을 통해 천천히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출 것.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으로부터 따뜻하게 달래주고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 멈추게 되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시선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남이 보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 그게 진짜 내 삶 아닐까요? 선생님이 어느 날 영화평을 읽다가 밑줄을 크게 그어두셨다는 문장이 있어요.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 이 문장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SNS를 열면 남의 여행 사진, 남의 성공 이야기, 남의 행복한 일상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멀쩡히 행복했던 내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많은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선생님은 말씀하세요. 더 나아지기 위해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께도 참 와닿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받으세요. 조금 더 받아서 내 자유를 빼앗기지는 마세요. 훗날 직장을 떠날 때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특혜는 더더욱 받지 마세요.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정말 깊은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유를 잃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는 것.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가장 비범한 진리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995년 선생님이 패션업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중 선생님의 일터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참사를 직접 겪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들이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 충격과 슬픔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보겠다고요. 50대와 60대 무려 25년 가까이를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하며 보내셨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참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요.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냅시다. 당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오리이고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이 말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선생님의 삶의 좌우명이 된 기도문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문 오늘 잠들기 전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2부 24시간을 알뜰히 살아볼 것. 선생님은 걷기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도착역보다 2역 앞에서 내려 30분을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2역 앞에서 내려 30분을 걸어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것을 무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허리 근육이 튼튼해져서 장시간 여행도 거뜬히 하실 수 있게 되었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증세도 호전되고 오래 시달리던 불면증도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징징거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 어차피 인생은 후진도 반복도 없는 일회성 전진이니까요. 또 선생님은 멍 때리기의 힘도 말씀하십니다. 멍 때리기를 하면 뇌파가 느려지고 맥박과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심신이 회복된다고 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때 무념무상의 상태로 전환하면 화도 슬픔도 잠시 괜찮아진다고요. 선생님은 예전을 회상하십니다. 초 단위로 아득바득 일하며 살던 때 출퇴근하기도 바빠서 햇살멍을 때릴 겨를조차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햇살을 보고 느끼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행복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위대하진 않지만 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여야 한다. 나는 시간 빈곤자가 아닌 시간 관리자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 자리를 다른 무언가에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이란 매 순간 내 오감이 만족할 때 온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살며 내 오감 중 어떤 감각이 가장 잘 발달했는지 깨달을 정도로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해야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머리만 굴리며 살지 않고 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토닥이고 쓸어주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 말이 유독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선생님은 치매 예방법을 공부하면서 삶의 루틴을 더욱 단단하게 가다듬으셨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이고 단순하게 살며 즐거운 자극을 수시로 받으면서 많이 움직이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은 털어내야 한다고요. 루틴은 몸의 뼈대와 같다. 뼈대가 튼튼하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기분 좋은 습관이 기분 좋은 삶을 만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심신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바로 노년이다.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햇살도 볼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은가. 나이 듦이 쇠락이 아니라 찬란함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3부. 조금씩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 세 번째 이야기는 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의 말을 선생님은 책에서 인용하십니다. 진정으로 럭셔리한 삶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럭셔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도 이런 럭셔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더 가지려 하기보다 더 나누려 하고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즐거워서 웃지 말고 즐거워지기 위해 웃으라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즐겁게 느낀다고 해요. 심지어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자주 웃으면 리프팅 효과까지 있으며 통쾌하게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웃을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일단 웃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 이게 선생님의 방식이에요. 나이 듦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오랜 시간 묵상하신 끝에 참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갈 길을 가자.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내어주자. 나이 듦과 사이좋게 지내자. 나는 나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쌓아가자.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요. 남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자.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두자.
단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은 안팎이 건강하기 때문에 타인이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돌보는데 소홀한 사람은 안팎의 건강을 잃어 결국 타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덧붙이십니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나는 옷차림이 아니라 취향과 안목과 교양이 드러나는 옷차림이 좋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스며드는 옷차림이 좋다.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옷 잘 입는 기준입니다.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것.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 4부.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볼 것. 선생님은 우리 각자의 속도와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다 다르듯이 우리 각자도 꽃 피는 계절이 다르다. 추운 계절에 피는 매화나 백목련을 보고 더운 계절에 꽃을 피우라 할 수 없고 더운 계절에 피는 봉선화를 보고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라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집에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그런 것들로 사람을 등급 나누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굳이 등급을 나눠야 한다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실행하는 것. 고작 그것뿐이더라도 우두커니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자책도 체념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고 따뜻한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였어요.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것. 찬란한 햇빛은 이미 내 곁에 있고 귀한 인생은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 다만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밀라논나 선생님처럼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의 대화로 바쁨이 아닌 알뜰한 나만의 시간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과 비움으로 서두름이 아닌 나만의 계절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오늘 영상이 모아이 식구 여러분 마음에 작은 햇살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